이 위기에 아시아 안보 포럼에 나간 강경화, 정말 어이없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 그럴싸하게 하고 염색하지 않은 머리에 뉴욕의 UN 본부에서 익혔던 패션이나 매너, 그리고 어떤 제스처, 이런 걸로 100m 밖에서 보면 미인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정말 영어 통역만 잘하는 통역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제 무대에서 곳곳에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독일 메르켈 앞에서 무슨 문 대통령 지지율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더니만, 그때 봤을 때 저 여자도 영혼이 가출하고 아부만 남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숙련되지 않은 표현들이 한마디로 국제 무대에서 내놓고 지금 북한의 핵과 ICBM 위기에 대응하기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 직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경화는 축하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상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장관이, 주무장관이 마치 남집에서 벌어진 경사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이런 형태의 답을 하자 취재진도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을 제재하는 부분이 축하할 일인가 라고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이영호와 북한의 외무상 이영호와 대기실에서 우연히 조우했는데 거기에 3분간 쫄쫄 따라가면서 말을 걸고 무슨 대화 끌어내 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영호한테 아주 그냥 싸늘하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말해봤자 그런 결과가 올 건데 혹시 가서 찔러보고 잘 되면 또 한 건 올려서 위에 보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지, 안 그러면 내가 북한과 이 대화를 하는 운전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다 내려버리거나 타지도 않았어. 나 혼자 외로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을 해서 대통령의 심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갔어요. 이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 아주 중국의 경극에 나오는 배우 비슷하게 생겼죠. 눈썹은 시커멓고 화장 안 해도 이 사람은 중국 경극 배우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중국이 왜 한국에 대해서 사드를 핑계로 경제 보복을 하느냐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의견을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 서두만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말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앞에서 비상하게 하기 싫어서 중국의 조알인 건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까먹어 버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회담을 끝낸 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앞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 하면서 왕이 부장이 한국이 사드 배치로 양국 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했는지 본론을 잊어버려 버린 겁니다. 자, 왕이 부장은 북한의 이용호 만나서는 이렇게 하면서 활짝 웃고, 강경화 만나서는 사진 찍는데 인상 쓰고 거의 배우 같은 쇼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강경화가 왕기를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고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되고 왕이가 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는 뭘 해야 되는가를 맹무히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이런 데만 집중하다가, 즉 형식에만 집중하다가, 사진에 어떻게 나올까 이런 데 집중하다가 정작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시간이 없어서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궁색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시아 안보 포럼에 가가지고요, 나흘 동안 5일날 도착을 했는데 20개의 양자 다자 회담을 이 주요 국가 외교부 장관하고 했다는데, 베를린 구상에 담긴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해서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은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 당장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안 외교 장관들이 한국의 영구적 평화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하려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성명에서요, 한국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건데, 북한에 이용호도 와 있고 아시아에서 힘이 센 중국도 와 있고, 이런 판에 이런 나라들이 미국 편 들고 일본 편 들고 우리 편만 들겠습니까?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한마디로 양쪽에 적당히 걸치려고 하죠. 요즘 국제사회에 어린이, 신인이, 도덕이니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판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는 사람마다 베를린 선언에 따라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어쩌니 하니 그 핑계대고 이따위 성명을 채택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1 공동성명에는 7월 6일 베를린에서 제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라는 문구를 담았는데요. 지금 베를린 선언을 폐기해야 될 판에 이 와중에도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8월에 불바다 운운하는 와중에도 거기 가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말을 한 겁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만 아니라면 중국의 어디 홍보 담당자처럼 비추어졌을 행동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자를 정말 이 시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앉혀놨습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문정인이나 뭐 이 정권의 핵심들, 숨어있는 핵심들 허무합니까? 이 여자의 앞건은요, 이용호를 만났으면 못 본 척 하는 게, 외면을 완전히 해버리는 게 핵심인데요. 인도네시아 넣어서 이 와중에도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 정권이니 쫓아가가지고 또 웃으면서 살랑살랑 악수하자 했겠지요. 그런데 이용호한테 왜 도발 중단하라는 말을 안 했냐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러시아, 중국 등이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전달할 메시지는 적시자 회담과 군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추궁하는 거다. 강경화가 이용호한테 추궁을 해요. 우리 연락했는데 시한 지나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답을 주세요. 하소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용호가 말을 굉장히 진중하고 천천히 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강경화 당신도 생각 좀 하고 말을 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7월 28일 밤에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한다 했는데, 이 강경화는 자기가 이번에 아시아 안보 포럼 등에서 사드를 임시 배치, 그것도 하지도 않은 쇼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이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배치하게 된 데는 너네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핵과 ICBM을 제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됐다. 우리한테 문제를 묻기 전에 너네들이 왜 북한과 이딴 식으로 하느냐고 했어야 되는데, 왕이가 늘어놓는 꼭 무슨 북한의 이민군 나팔수 같은 하나마나한 장광설을 듣기만 했고,
그러면서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강경화를 몰아세웠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사드가 ICBM 막을 수 있냐?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MD에 들어가는데 그게 한국 국익에 부합되냐? 이런 훈계조의 질책을 듣고 무기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어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만 수세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강경화는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고 여기에 중국이 개입하지 마라. 너네는 너네 마음대로 사드고 ICBM이고 다 배치해놓고 우리까지 겨냥하면서 왜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해야 될 사드 보복 철회도 말 못했습니다. 자, 통역사는 통역사일 뿐입니다. 역대 학교 사택에다가 딸을 위장 전입시킨 이 전례는 처음이었는데요. 전례 없는 외교부 장관 임명 과정을 겪으면서도 겨우 된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전례 없는 무기력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마치 한국이 엊그제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문 대통령이 무슨 재래식 미사일 탄두 중량하고 거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국이 검토 중이다,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진해 해군기지 휴가 갔을 때 2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국산 잠수함을 처음으로 수입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고 다음 날에는 해군기지 내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서 잠수함 안중근함을 찾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해군의 꿈이군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7일날 통화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한다고 계획을 세워가 어쩌고 비밀리에 하다가 송영무도 당시 여기에 참가했다는데 결국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미국에 호응도 없었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4,000톤쯤 되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에 제가 1조 이상이라고 했는데 해군의 이 예비역 대령은 1조 6천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했고, 그래서 해군 함정은 보통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대기, 한 척은 정비로 3개가 1조로 3기 1조로 건설되기 때문에 기본 3척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작전을 하려면 이 3척 단위로 한 세트가 2세트는 있어야 된다. 즉 6척은 해야 될 건데 이러면 한 10조가 넘게 들어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지금 북핵 비핵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해줄 이유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착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완성되는까지 한 7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어 가지고 설치일 때인데 한국이 핵도 없는, 보통 핵 추진 잠수함은요 아무나 가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만이 가지고 있고 인도가 이 러시아에서 빌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나라만 갖고 있는데 이 5개의 나라가 인도도 포함해서 핵 보유국입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핵도 없는 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벤처를 타고 짜장면 배달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벤처 타고 짜장면 배달하면 그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예비역 장성은 공군이 미국의 B1 전략 폭격기를 갖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즉 수천 킬로를 이렇게 날아와서 폭격하는 이런 전략 폭격기를 한국이 북한하고 코앞인데 그걸 갖겠다?
한국은 주적이 북한인데 주로 동해 서해 같은 바다로 치면 일종의 연못 비슷한 정도의 거기를 고성능 핵없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휘젓고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국민한테 무슨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 하면 무식한 국민들이 핵 들어가니까 아 우리도 핵 가지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지랄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무슨 핵추진 잠수함이 당신들 장난감입니까? 핵추진 잠수함 말하기 전에요. 핵을 추진하겠다고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핵이 없는 나라 중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미국의 이런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이나 숫자를 좀 북한한테 맞춰서 가지는 게 낫지 않겠냐 합니다. 괜히요 미사일 탄도 중량이니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네? 핵잠수함이니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이랬다고 안보에서 뭐 진보가 오히려 방산 비리 없이 안보를 더 잘한다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 좀 속이지 말고요. 지금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당신들이 그 전에 어떻게 할지부터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런 자를 정말 이 시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앉혀놨습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문정인이나 뭐 이 정권의 핵심들, 숨어있는 핵심들 허무합니까? 이 여자의 앞건은요 이용호를 만났으면 못 본 척하는 게 외면을 완전히 해버리는 게 핵심인데요. 인도네시아 넣어서 이 와중에도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 정권이니 쫓아가가지고 또 웃으면서 살랑살랑 악수하자 했겠지요. 그런데 이용호한테 왜 도발 중단하라는 말을 안 했냐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러시아, 중국 등이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전달할 메시지는 적십자 회담과 군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추궁하는 거다. 강경화가 이용호한테 추궁을 해요. 그 우리 연락했는데 시한 지나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답을 주세요. 하소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용호가 말을 굉장히 진중하고 천천히 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 강경화 당신도 생각 좀 하고 말을 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7월 28일 밤에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한다 했는데 이 강경화는 자기가 이번에 아시아 안보 포럼 등에서 사드를 임시 배치 그것도 하지도 않은 쇼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왕위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배치하게 된 데는 너네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핵과 ICBM을 제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됐다. 우리한테 문제를 묻기 전에 너네들이 왜 북한과 이딴 식으로 하느냐고 했어야 되는데 왕위가 늘어놓는 꼭 무슨 북한의 인민군 나팔수 같은 하나마나한 장광설을 듣기만 했고 그러면서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강경화를 몰아세웠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사드가 ICBM 막을 수 있냐?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MD에 들어가는데 그게 한국 국익에 부합되냐? 이런 훈계조의 질책을 듣고 무기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어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만 수세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강경화는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고 여기에 중국이 개입하지 마라. 너네는 너네 마음대로 사드고 ICBM이고 다 배치해놓고 우리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이런 데만 집중하다가 즉 형식에만 집중하다가 사진에 어떻게 나올까 이런 데 집중하다가 정작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시간이 없어서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궁색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시아 안보 포럼에 가가지고요, 나흘 동안 5일날 도착을 했는데 20개의 양자 다자 회담을 이 주요 국가 외교부 장관하고 했다는데, 베를린 구상에 담긴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해서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은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 당장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안 외교 장관들이 한국의 영구적 평화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하려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성명에서요, 한국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건데, 북한에 이용호도 와 있고 아시아에서 힘이 센 중국도 와 있고, 이런 판에 이런 나라들이 미국 편 들고 일본 편 들고 우리 편만 들겠습니까?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한마디로 양쪽에 적당히 걸치려고 하죠. 요즘 국제사회에 어린이, 신인이, 도덕인이,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판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는 사람마다 베를린 선언에 따라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어쩌니 하니, 그 핑계 대고 이따위 성명을 채택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1 공동성명에는 7월 6일 베를린에서 제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라는 문구를 담았는데요. 지금 베를린 선언을 폐기해야 될 판에 이 와중에도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8월에 불바다 운운하는 와중에도 거기 가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말을 한 겁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만 아니라면 중국의 어디 홍보 담당자처럼 비추어졌을 행동을 한 겁니다. 어디까지 겨냥하면서 왜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해야 될 사드 보복 철회도 말 못했습니다. 자, 통역사는 통역사일 뿐입니다. 역대 학교 사택에다가 딸을 위장 전입시킨 이 전례는 처음이었는데요. 전례 없는 외교부 장관 임명 과정을 겪으면서도 겨우 된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전례 없는 무기력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마치 한국이 엊그제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문 대통령이 무슨 재래식 미사일 탄두 중량하고 거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국이 검토 중이다,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진해 해군기지 휴가 갔을 때 2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국산 잠수함을 처음으로 수입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고, 다음 날에는 해군기지 내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서 잠수함 안중근 함을 찾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해군의 꿈이군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7일날 통화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한다고 계획을 세워가 어쩌고 비밀리에 하다가 송영무도 당시 여기에 참가했다는데, 결국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미국의 호응도 없었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4,000톤쯤 되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에 제가 1조 이상이라고 했는데, 해군의 이 예비역 대령은 1조 6천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했고, 그래서 해군 함정은 보통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대기, 한 척은 정비로 3개가 1조로 3기 1조로 건설되기 때문에 기본 3척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작전을 하려면 이 3척 단위로 한 세트가 2세트는 있어야 된다. 즉 6채는 해야 될 건데, 이러면 한 10조가 넘게 들어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영호와 북한의 외무상 이용호와 대기실에서 우연히 조우했는데 거기에 3분간 쫄쫄 따라가면서 말을 걸고 무슨 대화 끌어내 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용호한테 아주 그냥 싸늘하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말해봤자 그런 결과가 올 건데 혹시 가서 찔러보고 잘 되면 또 한 건 올려서 위에 보고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지, 안 그러면 내가 북한과 이 대화를 하는 운전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다 내려버리거나 타지도 않았어. 나 혼자 외로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을 해서 대통령의 심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 아주 뭐 중국의 경극에 나오는 배우 비슷하게 생겼죠. 눈썹은 시커멓고 화장 안 해도 이 사람은 중국 경극 배우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중국이 왜 한국에 대해서 사드를 핑계로 경제 보복을 하느냐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의견을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 서두만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말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앞에서 비상하게 하기 싫어서 중국의 조알인 건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까먹어 버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회담을 끝낸 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앞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 하면서 왕이 부장이 한국이 사드 배치로 양국 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했는지 본론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왕이 부장은 북한의 이용호 만나서는 이렇게 하면서 활짝 웃고, 강경화 만나서는 사진 찍는데 인상 쓰고 거의 배우 같은 쇼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강경화가 왕이를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고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되고 왕이가 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는 뭘 해야 되는가를 멘무히 이 위기에 아시아 안보 포럼에 나간 강경화, 정말 어이없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 그럴싸하게 하고 뭐 염색하지 않은 머리에 뉴욕의 UN 본부에서 익혔던 패션이나 매너, 그리고 어떤 제스처, 이런 걸로 100m 밖에서 보면 미인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정말 영어 통역만 잘하는 통역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제 무대에서 곳곳에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독일 메르켈 앞에서 무슨 문 대통령 지지율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더니만, 그때 봤을 때 저 여자도 영혼이 가출하고 아부만 남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숙련되지 않은 표현들이 한마디로 국제 무대에서 내놓고 지금 북한의 핵과 ICBM 위기에 대응하기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 직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경화는 축하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상의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주무장관이 마치 남집에서 벌어진 경사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이런 형태의 답을 하자 취재진도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을 제재하는 부분이 축하할 일인가 라고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